오늘 모시는 분은 교수님이시고 또 지금 사업을 하시는 또 기업 대표님이십니다. INGR의 그 PGO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그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참 재밌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걸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 환경, 이 자연의 그 비밀이랄까요? 거기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 피 대표님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은 지금 저 학교에 몸을 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어느 학교 지금 단국대학교에 있습니다. 전공을 뭘 하시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이요? 예. 특히 이제 식물 분자생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 분자생물학. 예. 근데 이걸 얼른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좀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저거는 뭐 과학이고, 또 생물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에 배울 때 과학, 생물, 화학 시간에 제일 이게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약 한 7, 8년 동안 예. 가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겠죠? 예. 바이오테크를 전공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단국대에 이제 그 교수로 이제 재직을 하시면서 예. 최근에 이제 창업을 이제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만 그 창업 배경을 제가 들어보니까 또 재미있습니다. 돈을 버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지금까지 갖고 계신 그 experience asset, 그 경험 자산과 또 지식 이런 것들을 뭔가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서 이 국가 공동체와 인류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 공헌하겠다 예. 이런 걸로 이제 출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좀 그게 좀 부연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창업 배경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바이오테크놀로지, 즉 생물공학 혹은 생명공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네. 이 베이직 사이언스 과학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늘 이제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범용화 시키려고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 95년도에 이제 와서 네. 실제로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 상품이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사실은 나왔습니까? 지금 창업한 지는 10년이 됐고요. 창업 10년 되셨어요. 예. 네. 근데 실제로 아주 최근에 네. 저희들이 개발한 소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네. 출시한 것은 이번 달입니다. 네. 이번 4월 달부터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10년 됐으면 이미 그 전에 갖고 계신 그 제품과 우리가 말하는 원료를 아시죠? 예. 그 원료는 이미 오랫동안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료는 이제 계속 그 시장에 그 원료가 필요한 기업들한테 계속 공급을 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대략 그게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 이제 원료라 함은 네. 저는 그것을 바이오 소재다. 네, 바이오 소재. 예. 그리고 저희들 사업은 바이오 소재 플랫폼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이긴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이 대표님 하시는 사업은 바이오 소재를 여러 가지, 그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예. 플랫폼을 만든다는 개념이죠. 예. 마치 IT 산업에 반도체가 있다면 BT 산업에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생물 자원이다. 식물 자원이다. 또는 유전 자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에 한 4,3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는데 네. 그걸 우리가 다 활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뒷산에 있는 좋은 식물, 네. 앞산에 있는 좋은 식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물들에게서 네. 만일에 기능성
성분들을 발굴해냈다면 네. 그 기능성 성분을 화장품으로, 식품으로 또는 천연물 의약품으로 활용해보자. 네. 그것이 바로 분자생물학입니다. 분자생물학. 예. 자, 지금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지금 뭐 개발한 그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물들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또 천연물 의약품 원료 시장에서는 식물을 재배해서 네. 수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산지에 가서 채취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하다 보면 또 중금속 문제도 있었죠. 네. 지속 가능한 뭐 생산 네.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런 소재를 대량으로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저는 그것을 이제 고민하게 됐고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식물 줄기세포를 떼내서 네. 절대 청정 환경에서 만일 배양한다면, 대량으로 배양한다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시즌에 상관없이 1년 12달 24시간 늘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라산에 백두산에 자생하고 있는 어떤 식물을 훼손하지 않고도 네. 우리 청정 환경에서 원하는 물질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를 잠깐 뭐 거꾸로 여쭤보거나 설명을 드리면 그 식물을 채취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의 어떤 분자, 식물의 어떤 DNA, 뭐 세포 이런 것들만 갖고 와서 그것을 갖고 대량으로 배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게 지금 핵심적인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는 기술인 거죠. 맞습니다. 네. 식물 세포 배양 기술인데 네. 단순히 식물 세포 배양 기술만 활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분자 스위치 기술이 분자 가미되었습니다. 스위치 기술.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선생님도 여기 들어오실 때 불을 켜기 위해서는 네. 스위치를 온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만일에 이 스위치의 위치와 기능을 모르셨다면 네. 아마 한참 깜깜한 공간에서 그렇겠죠. 계셨겠죠. 네.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에는 네.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스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네. 합성 대사든 분해 대사든 네. 저는 이제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도록 네. 네. 그런 모든 어떤 장치들을 네. 분자 스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통칭하게 됐고 네.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네. 분자 스위치 기술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분자 스위치 기술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이 식물이 원할 때마다 자기가 원해서 네.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마침 네. 우리 사람들이 그 스위치의 기능을 알고 킬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언제든지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그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어떤 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그게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그때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거는 만약에 어떤 부분에 그게 세포든 어떤 물질이든 뭘 얻기 위해서 그 식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줘서 대량으로 배양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지금 요번에 그 출시한 제품을 가지고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네네, 드리면요.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은 포도꽃 세포 추출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꽃에서 포도꽃 세포입니다. 포도꽃 세포. 예. 아, 사실은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미백 화장품으로 유명한 유럽의 모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와이너리를 운영했던 분이 포도 씨를 포도 쪽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좋은 성분인 그 비니페린이라고 네. 우리 이제 한글로는 비니페린인데 네. 페린인데 비니페린. 예, 비니페린인데 이 물질을 네. 어디서 추출했나 하면요. 네. 포도나무 가지 속에 있는 수액에서 추출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속에는 수액에서 예, 비니페닐이라는 예, 물질을 추출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른 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포도밭에 가시면 네. 포도가 거의 벌거벗어 있을 정도로 음. 아주 강하게 전지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컸던 포도나무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이죠. 네. 사실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음. 그런데 프랑스에서 어떤 화학자가 혹은 양리학자가 지나가다가 네. 그 좋은 성분이 나오는 부산물을 왜 그냥 버립니까?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 그 부산물 속에 포도나무 수액 속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었고 그 성분이 비니페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저희들은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거나 네. 수액을 얻지 않고 네. 포도 꽃 세포 하나를 떼갖고 와서 와서 그 배양해서 배양하는 겁니다. 대량으로. 포도밭에 가실 필요가 없고요. 네. 청정 환경 속에서 대량으로 배양하는 거죠. 네. 비니페린을 1년 12달 24시간 항상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그 비니페닐이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대량으로 포도를 심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또 없습니다. 그걸 또 채취할 필요도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건 획기적인 기술인데요. 맞습니다. 포도나무뿐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우리나라만 해도 네. 4,30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네. 4,300여 종의 식물들은 다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네. 소중한 성분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겠지만 모르니까요. 네. 안다고 하더라도 네. 미미할 정도로 아주 적은 양만 생산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네. 만일에 우리가 네. 분자 스위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네.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 얻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이 식물 세포 배양 기술과 분자 스위치 기술의 어떤 접목입니다. 네. 융합입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사전 인터뷰할 때 그 아이스 와인이 만들어지기 과정을 잠깐 그서 이렇게 좀 재밌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예, 그것도 아이스 와인이 그 아이스 와인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스 얼음 포도를 만들어서 일부러 그다음에 맛있는 와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도 일종의 이제 그 포도의 어떤 물질을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최적의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 환경을 일부러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포도밭은 이제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할 텐데 네. 일부러 첫서리가 내릴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그 첫서리가 내리면 네. 포도나무도 생명체니까 네. 반응을 하겠죠. 예. 그래서 열매가 쪼글쪼글해지고 네.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당도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스 와인이 기본적으로는 다 스윗 와인이죠. 네. 비슷한 것으로 귀부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기부 와인. 노블 랏 와인인데요. 네. 이거는 포도밭에 자주 감염하는 보트리티스라는 곰팡이가 감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쉽게 말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곰팡이인 거죠. 그렇죠. 그게. 소중한 네. 부패가 일어나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귀한 부패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건데 네. 그처럼 곰팡이가 감염되었던 첫서리를 맞았던 네. 생물학적인 또는 이제 비생물학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반응합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서요. 식물 국회, 식물 인간 네. 이 말을 싫어합니다. 아니. 반응하지 않는 국회를 보고 네. 우리 식물 인간, 식물 국회, 식물 인간이라고 하는데 네. 식물은요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국회를 우리가 연상해서 네. 식물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지 마십시오. 식물은 생명체입니다. 네, 그건 지금 대표님이 또 교육자로서 당연히 또 주장하셔야 될 예.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아이스 와인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부 와인하고 예, 그 아이스 와인 경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보니까 그 품종의 그 포도는 어떤 환경을 주니까 스스로가 가장 쉽게 말하면 이제 맛있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좋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딱 수확을 해서 이제 와인을 담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듯이 어떤 그 환경을 최적의 환경을 이제 사실 인간들이 필요한 최적의 어떤 환경, 즉 적절한 스트레스죠. 좋은 스트레스를 뭔가를 줘가지고 그 식물의 어떤
그 우리가 필요한 물질이나 세포를 아주 이게 배양을 시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그 분자 스위치라고 하는 그 이제 대표님이 그 개발한 그 기술을 통해서 추출한 비니페닌이란 그 뭐 원료를 아시죠? 그 물질로 이제 이 화장품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럼 그 비니페닌이 지금 우리 인체에 어떤 뭐 좋은 그 베네핏이 있습니까? 그걸 예. 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혹시 선생님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네네. 프랑스 사람들의 역설이라고 네네.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네. 유럽에서 한 40여 개 국가의 국민들의 네. 먹는 그 음식 속에 네.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 또 포화지방산의 양을 측정하고 네. 그다음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사망률을 측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X축, Y축에 각각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음식 지수, 네. 콜레스테롤의 함량, 네. 그다음에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그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사망률을 가지고 네. 비례 관계를 찾아봤더니만 네. 콜레스테롤 함량 또는 그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사망률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990년도 초에 네. 아주 특별한 현상을 찾았는데 네. 프랑스 사람들은 네. 핀란드 사람하고 그 음식 지수는 동일한데 네. 사망률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콜레스테롤의 이 먹는 양인데도 그 양은 불구하고 같은데 프랑스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죠. 사망률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네.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무엇 때문에 사망률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을까 이제 찾기 시작했고요. 네.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이 늘 마시는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와인에 있는 여러 성분들을 찾다 보니 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을 찾았고요. 네. 그 레스베라트롤이라는 물질이 네. 결국 프랑스 사람들의 사망률을 4분의 1씩이나 낮췄던 네. 어떤 주인공이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을 프랑스 사람들의 역설이다.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게 됐고요. 네. 그 프렌치 패러독스의 주인공이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레스베라트롤 연구가 붐이 일어났고요. 네. 레스베라트롤 관련된 논문도 지금까지 뭐 2만 편 이상 이렇게 2만 편 이상. 편 이상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물론 와인에도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네. 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함량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의 주인공은 레스베라트롤이 아니고 얘일지도 모른다라는 물질이 발견됐고 네. 그 물질이 비니페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네. 비니페린은 네. 레스베라트롤이 2개 또는 3개 또는 4개가 뭉친 복합물입니다. 그건 또 다른 물질이군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의 함량보다도 비니페린 함량이 조금 더 많고요.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네. 기능은 레스베라트롤이 갖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항산화 기능이 있고요. 네. 또 아까 심장 질환의 사망률을 좀 낮춘다고 했는데 네. 비니페린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 유럽의 이제 뭐 화장품 회사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비니페린은 그동안 잘 알려진 미백 소재들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바이타민 C보다도 더 좋고 알부틴보다도 더 좋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이제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에 이제 많이 발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렌치 패러독스의 주인공은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처음 알려져서 네. 레스베라트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네. 실제 주인공은 비니페린이고 네. 그 비니페린을 청정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 지금 소재가
여러 그 화장품 제조사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비니페린의 장점을 또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이런 OEM 또는 ODM 회사들이 네. 이걸 이제 사서 브랜드 회사에 팔고 있죠. 그럼 이 비니페린이라는 이 물질을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말 입증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뭐 대표님 또 논문도 쓰시고 뭐 이런 거 다 있었겠죠? 그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아, 그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가치랑은 어떻습니까? 이 비니페린이 지금 우선 현재 네. 비니페린을 추출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나무 수액에서 네. 이제 추출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포도나무 수액을 1톤을 얻으면 비니페린 물질을 한 300g 정도 생산하는 겨우요? 것으로, 예.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수액을 1톤을 수액을? 예, 수액을 그럼 뭐 1톤. 어마어마한 포도를 그렇죠. 주게 되네요, 그럼. 물론 좋은 점은 네. 부산물인 포도나무 가지를 어쨌든 전지해서 버려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부터 좋은 성분을 꺼내는다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 점이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용매 방법으로 네. 이런 좋은 비니페린 성분을 추출하다 보면 네. 뭐 오염된 어떤 물질들이 이제 함유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저희들처럼 포도 꽃세포를 가지고 절대 청정 환경 속에서 대량 생산한다면 훨씬 더 장점이 있고요. 사실은 비니페린을 98%, 99% 순도가 있는 그런 정제물을 구입하려면 네. 이제 모 회사로부터 구입하려면 1g당 네. 한 3억 5천 좀 이렇게 됩니다. 3억 5천만 원 정도. 아니 1g에 3억 5천만 원이요? 예. 그리고 금값보다도 훨씬 비싸죠. 금값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예. 예. 와. 그런데 저희들은 1리터를 배양하면 네. 세포를 배양하면 그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1g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와, 그건 획기적인데 정말. 예. 그러니까 물론 화장품에는 예. 그렇게 순도가 있는 물질을 집어넣지는 않고 네. 배양액을 가지고 바로 그냥 화장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제하지는 네, 않습니다. 정제하지는 않고. 아직은. 네. 근데 저희 회사의 전략이 이제 CMP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C는 코스메수티컬, N은 뉴트라수티컬, P는 파마수티컬. 네. 약 같은 화장품, 아. 약 같은 식품, 네네. 정말 약. 네. 아무래도 이제 파마수티컬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도 들고 연구 기간도 법적인 또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희처럼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벤처 기업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고 네. 많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네. 그래서 우선은 화장품 소재로 저희들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비니페린은 그 중에 첫 번째고 네. 지금 한 10여 개의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재들이 물질들?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막 나도 먼저 좀 개발해 주세요. 나도 먼저 출시해 주세요라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네네네. 이런 물질들을 하나씩 이런 소재들을 하나씩 화장품 또는 식품 제조사들에게 소개하고 홍보하고 네. 쓸 수 있도록 하길 원하고요. 우선은 비니페린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바이오텍을 공부했는데 이것을 좀 검증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야, 아니 아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원액 그 비니페린 1g이 3억 5천만 원이다. 맞습니다. 이건 뭐 이런 물질을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하신다면 뭐 그 자체만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 IT의 그 쌀인 반도체가 있다면 이 바이오텍에서는 그 말씀하신 반도체 칼 이상의 가치가 생물 자원, 식물 자원이 네.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를 바르면 효과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백, 주름 개선. 우리 식약처에서 아주 엄격하게 기능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들어가야만 네. 미백 또는 주름 개선이라고 기능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낸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 브랜드 소개를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텔레비전이 아니니까 소개를 해도 네네, 되죠. 그럼요. 베지톨로지라는 브랜드를 이제 네. 출시하게 된 건데 네. 베지트라는 말은 식물이라는 뜻이고요. 네. 올로지라는 말은
사이언스 또는 과학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걸 합성했군요. 그렇죠. 식물을 단순히 갈거나 빻거나 예. 끓여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세포 배양 기술 예. 또 분자 스위치 기술을 사용해서 네. 식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을 발굴해서 네. 과학이 들어갔죠. 더군다나 이 피부 과학과 접목시켜서 네. 어떤 좋은 제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저희 베지톨로지의 어떤 브랜드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물이란 단어와 그다음에 학문이란 단어를 과학이라는 합쳐서 것과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학문을 합쳐서 맞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서 공헌하겠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지톨로지란 말 브랜드를 만드셨군요. 맞습니다. 네. 대학에 있으면서 교육자로서 네. 그동안 또 과학을 계속 네. 가르치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제자들을 길렀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얻되 좋은 자원을 고객들한테 소개해서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밸류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미백 기능과 주름 개선도 얻지만 내가 환경을 생태를 내가 보호하고 있구나. 네.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시켜주고 보존하고 있구나. 네. 우리나라에 나는 좋은 성분들, 좋은 물질들을 내는 이런 식물 자원들을 내가 계속 보호하고 있구나. 네. 미대에게 제 이름을 치시면 네. 매화 박사, 매화 교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매화. 예, 매화꽃 말씀하시죠? 매화.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다 제가 졌지만 그 책은 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600년 이상 된 매화나무가 몇 주인지, 200년 이상 된 매화나무가 몇 주인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 그렇죠. 예. 또 우리나라에 천연기념물로 보존하고 있는 매화나무가 5주가 있는데 네. 그 5주가 만들어내는 매실 맛을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자원이죠. 네. 바이오텍의 반도체죠. 아. 저는 그거를 10년 이상 네. 전국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을 다니면서 매화 자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네. 그 현장에서 그 매화 자원의 어떤 우수성을 또 발굴하고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네. 좋은 성분들을 또 소재화하는 그런 일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면 네. 수익의 일부는 네. 지금 그런 자원들 중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네. 아마 수명이 좀 단축되는 그런 자원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의 어떤 보존과 복원에도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제 화두가 되는 ESG 경영을 이제 맞습니다. 추천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또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뭐 탄소 제로 예, 이런 그 중요한 어떤 좀 아젠다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창업 때부터 이미 대표님은 이제 그 적용해서 하시는군요. 예, 저희들 그 회사 이름이 INGR입니다. INGR. 예, 사실은 2010년도에 네. 제가 그 회사를 창업할 때 네. 창업 회사 이름이 향토 유전자원 연구소입니다. 아. 향토 유전자원 연구소입니다. 네. 근데 2010년도가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네.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면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서 네. 좀 전 세계에 이게 숨어진 그런 자원들을 어느 특정 나라가 그냥 함부로 채취해서 네.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연구든 혹은 사업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그 자생하는 그 식물의 자생지, 자생 국가와 수익을 쉐어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도에 이제 준비되면서 네. 저는 우리나라도 곧 나고야 의정서가 실제로 2018년도인가요 발효가 되었는데 네. 그래서 앞으로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엄청 부각될 거고 네.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또 천연물 원료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네. 이제 자원이 없으면 반도체가 없으면 IT 사업이 아마 산업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BT 산업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회사 이름도 유전자원이라는 말을 붙였고 토종 혹은 향토라는 뜻으로 향토전자원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이제 Institute of Native Genetic Resources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 소재를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좀 트렌드에 안 맞다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그 향토 유전 자원이라는 그 뜻을 제가 버릴 수 없어서 그러면 향토 유전 자원 연구소의 영문명 약자를 난 그대로 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문명의 약자를 따서 INGR이라고 붙였고요. 그러면서 저는 미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 Imagine the next green revolution. 그 제 명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 녹색 혁명을 같이 꿈꿉시다. 그렇게 붙였는데 그 뜻은 워낙은 향토유전자원연구소라는 그 이름의 영문명 약자지만 중의로 제 원래의 어떤 창업의 미션은 우리 이 식물 자원을 잘 살려서 전 세계가 혹은 또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식물로부터 좋은 물질을 꺼내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식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살리고 또 우리도 좋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저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성분을 보물 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물 창고를 잘 뒤져서 좋은 성분을 발굴하고 대신 생산은 식물 세포 배양 기술, 분자 스위치 기술을 접목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생물 전환 기술입니다. 대개는 우리 생물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시키는 건데요. 발효시키면 자연계에 없거나 아주 적은 양 만드는 A라는 물질로부터 아주 잘 없는 그런 B라는 물질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발효를 시키거나 혹은 뭐 숙성을 시키거나 혹은 생물 전환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식물 세포를 사용해서 생물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장 식물스러운 식물다운 소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소재가 다 모이면 이제 바이오 소재 플랫폼이 되는 거고 바이오 소재 플랫폼에는 나 이런 좋은 소재가 있습니다라고 생산자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OEM, ODM 회사들은 나 이런 소재를 좀 찾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라면 수요자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바이오 소재 플랫폼에 같이 모여서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소재 시장이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결국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BT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오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식물 자원이나 생물 자원에 대한 그 지식이 없을 때 우리가 그 이 다국적 기업들한테 막 씨앗도 팔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특허 같은 거를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은 다 그 유전자 변형이 돼서 우리 거꾸로 다 우리가 그거를 수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아주 그 뭐 고추 한 그 모종을 하더라도 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특허비를 거꾸로 지금 줘야 되는 우리 건데 그렇죠. 그 씨앗을 관리를 못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뭐 슬로건은 뭐 Imagine the next green revolution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고의 어정서까지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켜야 되는 자원일 뿐더러 또 아까 뭐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IT에 이 앞으로 바이오테크 즉 뭐 생명이나 건강이나 우리 인류의 어떤 뭐랄까요 공동체의 뭐 번영이라고 하시죠.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식물 자원 또 생물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중요한 물질을 추출하는 이런 뭐 과정 또 그걸 보호하고 또 좋은 건 대량 배양을 해서 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또 다른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
까지도 와서 서로 또 융복합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화장품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지금 그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 지금 뭐랄까요 비전 이런 거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 얘기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이나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떤 물질의 1g이 뭐 350만 원도 아니고 3억 5천만 원이 된다. 예. 그럼 그 물질을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그 과정 자체가 법령화 시킨다든지 그 조직화시키고 시스템화 시키는 데 대해서 많은 또 시간이 들고 또 특히 이제 뭐 이건 또 임상 또 테스트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전 세계 유명한 아주 큰 기업들 뭐 특히 바이오테크를 갖고 있는 메디칼 쪽에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뭐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암이라든지 뭐 심혈관계에 관계된 그런 질병들을 잡기 위해서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대표님은 화장품에 대한 얘기는 아주 단편적이지만 지금 말씀한 차세대의 그런 녹색혁명 즉 식물자원이나 이런 생물자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좋은 물질들을 갖고 예. 충분히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코스메틱이나 메디칼이나 뭐 식품이나. 식품이나 먹는 네. 거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건강과 인류의 어떤 그 좋은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이 지금 구상하시는 이 부분 비전들이 꼭 실천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벌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35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한 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나 또 지금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중간중간에 적정 기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체크를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계속 기록으로 예. 담아두고 예. 그건 대표님이 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또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드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분에 각 분야마다 또 전문이 그 집단들이 또 그걸 해야 되듯이 저희들은 그 대표님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이 인류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국가의 어떤 그 아주 앞으로 미래의 어떤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종의 그것도 뭐 반도체 이상의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 바이오 쪽의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계속 그런 기록을 해나가는 거죠. 예. 나중에 혹시 아주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한 얘기들을 다 기록으로 쓰십시오. 역사를 갖다가. 고맙습니다. 예. 자, 제가 보니까 오늘 준비한 얘기를 뭐 거의 뭐 반도 못 했는데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또 그 아쉽지만 뭐 제품이라든지 또 INGR에 대한 어떤 회사의 뭐 자랑이라든지 이런 아쉽지만 뭐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네. 바이오 소재를 소개하는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그 소재를 활용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또 출시하는 겁니다. 소재와 완제품? 그렇죠. 저희들 다음 주에 네. 이탈리아의 볼로나에서 열리는 네네. 코스모 프로프라는 화장품 전시에 참가를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저희들 소재, 특히 비니페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 좀 만나서 네. 이 소재의 장점과 특성을 좀 소개하고 싶고 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른 소재들에 대해서도 네. 좀 소개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인류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빌 게이츠라든지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인간의 지금 그 수명을 배 이상 늘려보겠다고 그런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부가 이제 노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 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적절하게 이게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느냐, 건강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대표님이 지금 그 발굴을 한 그 물질, 아까 그니페린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쓰이겠네요. 예. 네. 그걸 이제 담아서 지금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이런 그 팩을 지금 만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곧 있을 그 이태리 전시회에서 뭐 많은 좀 그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또 다음에 또 그때 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행사 끝난 다음에 전시회가 또 실적이 있으면 그때 또 말씀하실 또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디지털 홍수 시간에는 피제오 대표님, 지금 당국대 교수님이시기도 한데요. 새로운 그 식물 자원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해서 그것을 그 물질을 배양시키는 그 기술인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물론 그 전문 분야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물질 이걸 가장 최적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것을 또 소재로 또 완제품에 또 적용해서 인류에 봉헌할 수 있는, 즉 특히 이제 녹색 혁명,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제로 이런 아주 그 중요한 아젠다가 있는 이 시점에서 Imagine the Next Green Revolution이라고 하는 차세대 녹색 혁명을 꿈꾸자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처음에 하나 만들 것일 뿐이고 앞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뭐 또 앞으로 이제 또 대표님이 또 양육하신 그 제자들도 또 이 작업에 참여해서 예. 계속 아마 습관으로 만들어내려고 저는 맞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훨씬 더 좀 더 앞선 얘기들, 또 성장한 얘기들을 또 들어보는 기회를 갖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